예, 새롭게 기획된 코너 설정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설정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논리 매진하게 만드는 그런 토론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토론은 박근혜, 이명박 누가 더 나쁜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명박이 더 나쁘다 하시는 분들 두 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명종님, 마차님 두 분은 이명박이 더 나쁘다를 주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마차님 같은 경우는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본인이 찍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를 매우 쳐주십시오.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가 코너를 만들어봤고요. 자, 박근혜가 더 나쁘다 하시는 우리 야수 희랑님, 예.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가봅시다. 여러분들 네 분에게 각각 왜 박근혜가 또는 이명박이 더 나쁜지를 짤막하게 결론부터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수님부터. 저는 그 박근혜 생각하면 기억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택시 기사님이 한 분이 그 생각이 나는데 후보 시절에 택시를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제 택시를 제가 국회에서 택시를 타니까 기사님이 이제 은근히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양복도 입고 있고 국회 앞에서 이렇게 그 택시를 타놓으니까 계속 이거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제 은근슬쩍 누가 좋으시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기사님은 박근혜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빡이 돌았지만 그래도 왜 좋은지 궁금해서 왜 좋아요?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면서 변태. 대박이다. 그래서 순간 딱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 눈에는 이뻐 보일 수 있다. 왜냐면은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연상이거나 비슷한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래에서는 그렇게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고운 말투를 쓰는 그런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뻐 보일 수 있겠다. 내 눈에 김태희가 예뻐 보이는 것처럼. 김태희 팬님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이뻐 보일 수 있구나 해서 제가 수긍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사님들 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그 온갖 그 이야기를 제 집 도착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택시에서 내리기가 싫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송에서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하여튼 29금, 39금 정도 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될 수도 있겠다. 불안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점을 많이 벗어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더 나쁘다는 그 논리가 말이 돼요, 그게? 네, 그 아저씨들 마음을 뺏었잖아요. 얼마나 나빠. 그렇게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 완전 나쁜 거죠. 박근혜 그분들은 그런 거 같아요. 언감생심이란 말이잖아요. 예. 비슷한 또래이거나 뭐 더 연상이거나 연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언터처블인 감히 상상도 못할 어떤 이상향에 계시는 판타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분 자체가 마지막 성역 같은 거 일종의 감정상의 소도 뭐 그런 느낌. 그걸로 사람들 마음을 홀렸기 때문에 나쁘다. 예. 굉장히 독특한 걸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 마차님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명박이 더 나쁜 이유. 일단 이명박도 나쁜데 박근혜보다 더 나쁘다는 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박근혜는 문재인을 만들었지만 이명박은 박근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야, 논리 좋아. 설득되고 있어. 설득력 있어. 와와와 야스님 이쪽이야 이쪽 어딜 가려고? 설득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말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명박이 더 나쁘다. 우리 희랑님, 박근혜가 더 나쁜 이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어메이징한 대통령이라는 말이라도 하고 싶지 않지만 출근한 거 자체가 뉴스에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은 전 세계에 손으로 꼽을 수 있죠. 그리고 순수 혼자 물을 떠마셨다라는 게 헤드라인 기사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인물이고 비가 와도 본인은 움직이지 않아도 보좌진이든지 아니다 국회의원이 우비를 이렇게 씌워준다든지 그냥 뭐 우주가 알아서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면은 그냥 인간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나쁩니다. 박근혜가 더 나쁘다. 네. 그러면 희랑님의 논리에 의하면은 네. 그래도 이명박은 봐줄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뭐든지 던져도 박근혜로 저는 받아칠 알겠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짧게 가는 거니까 명종님은 지금 이명박이 더 나쁜 이유? 저는 그 트위터리 아니면서 우리가 트위터 매거진이기 때문에 트위터의 변화 추세를 봤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트위터에서는 닭을 씹는 트윗량이 폭주를 했어요. 근데 이명박이 예전에 대통령 됐을 때는요, 그냥 쥐를 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 사진을 고양이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난 그래서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더 나쁘다. 결론적으로. 고양이는요, 닭도 잡아먹습니다. 뭔 논리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토론이 되게 어린아이스러운 것 같지만 인간 본연에 있는 모든 그 유치한 것들을 다 꺼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덜 왔어. 제가 봤을 때 이 네 분의 토론 처음에 시작한 게 마차님의 그 이유가 가장 타당했고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이명박은 박근혜 이거 참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에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명박부터 한번 우리가 비판을 한번 해보죠. 이명박이 가장 나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건 마차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나쁜 점은. 박근혜를 낳은 거요? 예, 박근혜를 낳은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어 놓은 거가 가장 큰 폐악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비열하고 저열한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거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레퍼토리들을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시간대별로 나열을 하면 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명박이 취임하고 나서 한미 FTA와 소고기 협상 문제로서 전 국민이 봉기를 했어요. 촛불을 들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명박이 내세운 논리가 배후 세력론이에요. 배후 세력론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곧이어 터지는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키코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바닥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겨울에 노건평 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수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 장자연 리스트로 인해서 정권의 안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망신 주기를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파악들을 보면 이놈아는 정말 이 정치 보복을 떠나서 이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이에요. 자기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비열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이거는 하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분명히 비열한 거는 100%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적 차이를 보면 박근혜가 훨씬 더 악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명박은 자기한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을 그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비리의 판을 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명박이라는 그 개인이 어떻게 뭐 뭉칫돈을 만들었는지 어떤지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기본 전체 판세는 이명박에 충성하고 이명박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자기 밥그릇을 따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는 자기한테 충성하는 충성하는 사람들조차 안 챙겼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맞아요. 보니까 오로지 최순실만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자기 지지자들을 다 갖다 바친 판세죠. 최순실이 아니라 정유라 아닌가요? 뭐 정유라가 됐든 최순실이 됐든 그런 일가족, 네. 최태민 일가족한테 다 헌신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악랄함의 차이에서는 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우리 그네가 야수님의 논리에 의해서 이명박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진지함 좋아. 그러니까 야수님의 논리가 이명박은 자기 측근을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네. 나눠주고 박근혜는 오로지 자기만 알았다. 네. 그런데 저는 그 논리 그대로 뒤집어서 보면 박근혜는 그랬기 때문에 네.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아니 똥 닦는 능력만 봐도 이명박은 지손으로 닦아도 그 박근혜는 변기까지 바꿔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똥근육은 못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쁘다고 우리 그네가 더 나쁘다고. 아니, 그러니까 뒷말이 나오는 거고. 자, 박근혜를 나는 박근혜의 가장 그 위대한 점. 네.
덜 나쁜 점 한 가지는 여의도 연구소를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모든 정권을 잡고 정윤회가 잡고 휘둘를 수 있게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략 브레인이라는 여의도 연구소가 예. 박근혜 시대에 박살이 났어요. 그것은 박근혜가 아나무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박살난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건 큰 공이라고 봐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러고 이명박이 왜 그 논리에 따라 더 나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요. 오로지 돈,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인권도 없는 오로지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살 수 있게 그런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가 훨씬 더 나쁘다고 보는 게 사람을 찔러 죽일 때 그 광인의 눈빛으로 어떤 공포심을 딱 만들어 놓고 찔러 죽이면 그 찔리는 사람은 아, 나 죽는구나라고 이제 예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박근혜처럼 아무 눈빛도 없이 그냥 쓱 다가가서 폭 찔러버리면 아니면 노무현 찔리는 사람은 네. 그냥 나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토론은 이유 논리가 유치할수록 좋습니다. 탄핵 표결 당시 해맑게 웃고 있는 박근혜처럼요. 정말 아무 생각 없고 백지인 양 보이는데 그 사악함과 그 악질적인 그 앞면과 뒷면이 정말 악이 똘똘 뭉쳐서 그냥 뼛속까지 그 DNA가 음과 양이 정말 악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박근혜가 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아이들이 죽어도 예. 억지로 울고 싶어가지고 눈 깜빡거리지 않고 눈물이 주르르륵 나와라 하면은 보통 닦던지 무슨 그 몸짓을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저 에브리바디 나는 울고 있습니다라고 그 관리를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애정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을 사고 웬만해서 사악하지 않고서는 정말 죽음을 그렇게 팔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악함보다도 저는 박근혜가 사악함은 분명히 있어요. 사악함은 있는데 사악함 더하기 모자람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적 아닙니까? 모자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악함 더하기 모자람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악하고 모자란 부분이 병존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통제를 못했어요. 사악함이면은 사악함만 있다면 국가 시스템 자체를 통제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모자람 때문에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갔었던 거고, 저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이명박이 더 나쁘다는 거는 이명박은 모든 하나의 길을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자기가 먹기 위한, 자기 측근들을 배불리기 위한 국가를 사유화했다. 이 시스템 하나, 이 길로만 전체 국민들을, 5천만 국민들을 몰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에 목숨을 걸게 만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면 자살을 해버려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로 올라간 게 이명박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한 것과 나쁘다는 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세월호 이야기 나오면 세월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거는 또한 이명박이 배의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호가 그때 수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버려요. 그런 돈에 의한, 모든 것을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만 몰고 갔던 이게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망칠 수 있는 기본 단서가 됐는지, 그거에 박근혜는 숟가락을 얹었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과 나쁘다는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명박은 예측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위험이. 예. 그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왜 무섭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죄에 가까워 버금가는 처벌을 하는 거고, 이명박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돈이 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그 이야기하더라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도 이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자기가 이게 결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는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극소수의 진짜 이너서클 몇 명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에서 박근혜라는 필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누구도 몰랐으니까 그냥 가장 안전한 길로 그냥 선택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저는 세월호의 구조 그 사태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박근혜가 더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야수님이 말씀했듯이 이명박은 정말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지금 봐도 뭐 반띵이든 뭐 10분의 1등이든 돈 그리고 최소한 자기 배는 불렀어요. 근데 박근혜는 목표나 목적도 없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본인도 모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면이 거울로 둘러싸인 그 방에서 그런 방을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걸로 치면 그 나의 모습이 사방으로 수백 수천 개가 이렇게 쫙 연결돼서 보일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을 돌리는 곳마다 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좀 오싹한데 이명박은 그 안에서 못 견뎠을 거예요. 아, 이명박은 네. 그런 거울방이 필요 없이 스스로 혼자만 있어도 가능한 경지였죠. 이명박은 그런데 뭐 시간당 얼마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는 돈 안 줘도 이렇게 스스로 지가 그런 방을 만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즐겼잖아요. 자, 그럼 여기 제가 잠깐만 개입을 해볼게요. 그 치열하게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런 토론은 방송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박근혜, 이명박은 누가 더 나쁜가 이건데 두 사람의 태생적인 분석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명박은 흑수저 출신입니다. 박근혜는 최고의 금수저 출신이라고 봐야겠죠. 아버지 후광 청와대에 거의 성장기를 살다시피 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명박이 젊은 시절에 청와대 들어가서 바라봤던 박근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만약에 지금도 청와대에 어디 회사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친구가 청와대 들어갔더니 영예라고 불리우는 젊은 대통령의 딸이 있을 때 그 위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박근혜에 대한 부러움.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태생적으로 좀 같은 대통령을 지냈지만 태생적으로 좀 달랐고요. 그런 비교가 일단 하나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명박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 결과에 어쨌든 간에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네. 모사지를 했건 뭘 했건 간에 열심히 일했지만 박근혜는 자라오면서 사실상 일이라고는 한 적 없는. 그래서 최근에 재판받을 때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어쩌면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최초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직업이 무엇이에요? 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때 검찰 조사받을 때도 검사가 물어봐요. 원래 처음에 재판할 때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첫 재판하는 날 판사가 물어봐요. 인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신문이라고. 예, 그런 인정신문에서 주소, 이름, 뭐 나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조사받을 때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이번 재판에는 무직입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는 사실상 놀고 먹고 재단 같은 거 활용해서 먹고 살다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 같은 걸로 먹고 살다가 그 정신적 유산까지 물려받아서 결국 국민들을 흘려가지고 대통령 된 뭐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 비유가 가능하니까 캐릭터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정반대에 좀 가까운. 그리고 대통령 비교도 이제 사실은 해먹은 돈으로만 보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측하는데 박근혜가 탄핵이면요. 이명박은 탄핵을 한 100번쯤 더 당해야 되는 해먹은 금액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4대강만 해도 지금 뭐 22조에다가 방산 비리 뭐 자원외교 여기 합치면 그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사람은 그것을 다 피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는 어쩌면 자기 아버지 후광이 주는 후광 효과 때문에 어리숙해서 그런지 자기 발전이 좀 없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설마 이게 들키리 뭐 이런 것들 이명박이 깔아놨던 어떤 밑밥들이 에이 정권이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논란은 됐을지라도 근데 실제로 그 논란 끝에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사람이기도 해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는 공운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라는 게 이쪽 진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저렇게 정치하면 탄핵당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허술함이 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정말 교묘하게 피해가 있는 뻔히 저 새끼가 뭔 나쁜 짓을 한 걸 아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뭔가 전문가라 그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파서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을 때 그 느끼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는 저는 박근혜가 나쁘다는 걸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빠요. 그 XX 정도를 벗어나서 최고죠, 나쁜데 우리 그네. 1인지야 만인지상. 그 정도로 나쁜데 박근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인류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건 또 우리 그네가 세계사적으로.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피 안 흘리고 직접 민주주의 유권자들의 촛불만 들고서 몇 개월의 시간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리고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부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예.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쫙 깔아줬다. 그 시초는 그래도 이명박이죠. 이명박 때는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해준 그 덕이 그 이명박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박근혜가 당선되면 탄핵 당할 걸 미리 알고 가장 어리버리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논리죠. 왜요? 어쨌든 박근혜로 인해서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애들도 트럼프를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능한 거예요. 박근혜가 없었으면 미국은 불가능했고요.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과 같이 아마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명박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1인지야 만인지상이고 네. 이명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국민들한테 끼쳤던 폐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명박은 돈 생각만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병기를 심었어요. 정말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박근혜는 사람을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구조하지 않았잖아요. 박근혜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예, 한 그 폐해고, 병기는 박근혜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끼친 폐해잖아요. 예, 인천 시민인 저도 인천시청의 변기 교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새로 바꿔줬다고.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인천에 돈이 없는데 그 변기까지 바꾸고 말이야. 그거는 진짜 청와대 예산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서 그래요? 본인들이 변기를 가져왔어도 거치는데 뭐. 우리 그네를 어떻게 보고 그냥 지돈으로 했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박근혜는 갑자기 논점을 흐려놔가지고 지금 멍청하잖아요. 근데 돈으로만 따지면은 이명박이 더 나쁜 건 맞아요. 이명박이 지금 해먹었다고 추정이 되는 돈은 물론 다 이명박이 가져가진 않았겠지만 예. 거의 뭐 수십조 단위 아니, 이상일 거예요. 돈을 따져도 우리 그네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박정희 시대 때부터 해먹었던 그 엄청난 재산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해먹고 있는 재산들, 그 토지들, 사업들, 이 이명박 해먹은 거 용돈으로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물론 그 박근혜가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박근혜의 아빠가 70년대에 3일에 한 번씩 그 20대 여배우들을 갈아치는 잠자리를 한 것도 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3일에 한 번씩 여배우들을 갈아치면서 잠자리를 했었던 비화도 있고 실명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검증하고자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실명 가르쳐 드릴게. 방송에서는 얘기 못해요. 그랬었던 것도 있고 대한민국의 사창업을 가장 발전시킨 것도 박정희의 공로예요. 그때 박정희가 했죠. 박정희가 사창업을 발전시키고 일부 연예인들이 다는 아니에요. 일부 연예인들이 백지수표를 받으면서 대기업 회장과 그 세컨드, 서드로 놀아났게 했던 단초도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박근혜가 여러 가지 썰들에 휘말리면서 뭐 애가 2명이라는 둥, 뭐 혼외자가 있다는 둥 이런 설들은 있어요. 저도 그거 확인은 불가능한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풍기문란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빠요, 박근혜. 네. 나쁜데 대를 이어서 나쁜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이명박이라는 애가. 그래서 난 지금 순간적으로 저분이 박근혜가 더 나빠적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 그 박근혜가 나쁜 거 맞다니까. 예, 예. 그리고 박정희가 더 나쁜 것도 맞아요. 박정희에 비하면 박근혜는 조족지혈이에요. 그 끝판왕은 박정희죠. 그렇죠. 끝판왕은 박정희고 원조 패륜이고 그런데
이명박이 더 나쁜 거는요. 박근혜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5천만 국민들의 그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명박은요.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 예.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정부를 갖고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면서 단 한 가지 목표 돈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뭐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게 이명박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이 맞물려 있는 가족들의 그 비탄, 슬픔 이런 것들은 구제가 불가능해요. 박근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 이명박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박근혜는 정당도 해산시키고, 근데 정당 해산시킨 게 그게 말이 쉽지.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을, 나 쟤네들 싫어.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을 해산시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관이든 뭐든, 나 저 사람 싫어. 해가지고 사람들의 자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목숨이 멸망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의 명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수단 자체를 그냥 눈빛으로, 나 저 사람 그냥 싫어. 하나로, 그 분위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월호 아이들과 많은 그 부패와 뭐 그런 걸로 실질적으로 많은 그 생명들이 죽었지만 그 외에 그냥 알게 모르게 사망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박근혜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한 그 역대 대통령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는 박정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듯이 근데 오늘은 박정희는 이젠 더 안 아니.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럼요. 박근혜가 그렇게 모질이 짓을 하면서 국민들을 많이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들었던 거는 지 애비한테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애비만 아니고 가정교육이 그럼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성이 삐뚤어지고 애가 악마화가 됐어요. 사악해졌어요. 이거는 박근혜가 갖고 있는 원죄보다 이 박정희, 지 애비가 갖고 있는 원죄도 굉장히 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명박이 더 나쁘다는. 그렇지. 그쪽으로 이명박은 가고 싶으신가요? 자수성가로 악마가 됐거든. 자수성가로 악마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지는 제가 않았어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좀 반박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이명박 시대에서는 그 야권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을 이명박은 그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좀 더 지적으로, 좀 더 정교하고 지적으로 만들었는데 박근혜는 그 반대파들을 철학적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명박은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정교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만 보면 아무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각과 현미경을 가지고 디테일한 것까지 동시에 봤어야지 어떤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사업 구조였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지나가는 애가 봐도 잘못된 거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개소리인데 아무도 반대를 못 하는 거죠. 그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반대 진영 사람들은 실존적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누가 봐도 저거는 개소리고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왜 아무도 반박을 안 하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변하는 거죠. 지적 고통과 철학적 고통 차이에 어떤 게 더 아프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명박은 정치인이나 국민들을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박근혜는 소크라테스 만들었다. 배고픈 돼지 아닐까요? 이 토론을 왜 하게 만들었는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되게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토론이죠. 우리 꼬맹이가요, 저한테 며칠 전에 물었습니다.
이명박이 더 나빠, 박근혜가 더 나빠.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일단 이 사적인 용도로 방송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딸한테 대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지를 모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일단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명박이 더 나쁜 이유 이거는 뭐 리스트업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박근혜가 더 나빠, 이명박이 더 나빠를 우리가 토론한 뒤에 댓글이 달리고. 심지어는 우리 세관을한다 홈페이지에서 저는 설문조사를 하려고 해요. 지금 마지막 설문조사가 뭐냐면 박근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였어요. 그래서 뭐 탄핵을 당한 후에 뭐 그렇죠. 뭐 이런 거였는데 아직도 못 바꿨던 이유가 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에 그걸 올리려고 그랬어. 대선 후보들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근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걸 못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토론이 이제 우리 방송에 나가고 댓글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박근혜가 더 나쁘다, 이명박이 더 나쁘다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모르겠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뭐 폐륜가는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질이와 정말 최악이잖아요. 형제도 버리고 아니 그보다도 더 어떻게 나쁩니까? 그리고 가족한테 하는 거 봐요. 아니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자신도 버리고 그보다도 더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명박은 가족은 챙겼는데. 그러니까요. 뭐야 배신자가 생겼어 갑자기. 1대3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저는 뭐 여자 성을 가진 사람이나 남자 성을 가진 사람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닥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운동을 얼마나 뭐 뒤로 몰아 넣고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거꾸로 보냈고 박근혜라는 그 세 글자만 생각만 해도 뒷골이 땡겨가지고요 정말 성질나요. 이명박은 그래도 이명박도 뭐 그닥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박근혜가 잘못한 점이 나쁜 짓을 한 게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그 숫자로 묻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일단 뭐 18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거는 네,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런데 진실의 길이라는 홈페이지 아시죠? 예. 거기에 이명박 신상철 대표. 예, 신상철 대표가 있었던 진실의 길에 한토마님이 이명박이 부정부패로 해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의 나쁜 일 리스트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쫙 예. 5년 동안 몇 개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 개수와 상관없이 왠지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확 갑자기 듭니다. 저도요. 토탈 리스트가 417가지가 나왔어요. 5년 동안 정리해 놓은 게. 예. 그 5년 동안 417개 정도 되면은요. 큰 사건만. 큰 사건만 박근혜는요. 그 1년 안에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요. 유산으로 받은 게 그거보다도 더 될 거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 애비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도 모르는 멍청이잖아요. 자기가 그 유산 더하게 그 유산을 뺀다 쳐. 그래. 그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유산으로 받은 건 뺀다 쳐. 그래도 자기가 멍청해서 저지른 거 더하기 악해서 저지른 거 더하기 그냥 악한 거 1도 더하기 2도 더하기 그리고 그냥 심심해서 그리고 이뻐서 쟤는 이뻐서 싫어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갖고 리스트업을 해봅시다. 특정 어떤 분야에 뭐가 더 어떤 사람이 레벨 만렙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만렙.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야가 달라요. 이렇게 다르니까 예, 한번 분야가 해보자고요. 너무 달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한번 아니 해보려고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 개념적으로 이명박이 한 짓들은 꼼꼼히 돈으로 그 그러니까 제도를 그러니까 따질 수가 한번 있는데 해보려고요. 예. 자, 박근혜는 따질 수가 없어서 잘 보세요. 가장 유치한 것부터 할게요. 외모. 누가 더 나빠요? 이명박. 박근혜 아니 박근혜는 항상 화장하고 아, 필러도 하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외모는 유인. 유인이지. 아닙니다. 이명박이 그 혓바닥 내미는 사진은 온 국민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우리 택시 기사 아저씨들을 홀렸다니까 우리 그네가. 그러니까 그네가 덜 나쁘다. 오죽 나쁘면 그 수많은 시술과 약품과가 필요했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자기 얼굴에 자신이 없었던 거야. 전반적으로 평은 아마
사실 이견이 없을 거예요. 지금 계속 박근혜 더 나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외모는 이명박 패. 더 나쁘죠. 외모가 더 나쁘죠. 예. 자, 두 번째 인간미. 무승부. 아, 왜? 인간미는 어, 인간미 면에서는 제가 이명박 쪽이 약간 꿀리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인간미가 더 없다. 박근혜가 더 예. 인간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미가 없는 걸로는 우리 그네. 살짝 꿀리긴 사실이에요. 착한 우리 그네라는 그 수식어를 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너의 그네. 근데 이명박은 이제 하나의 일화가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요. 개고기 먹을 때 뭐 여러 사람들 가서 수육. 그러니까 그 정도면 김무성보다 훨씬 더 윗질이잖아요. 김무성 그 캐리어 노룩패스보다 훨씬 더 윗질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그 돈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고 이명박은 박근혜는 아예 지갑을 안 가져다닌다. 그러니까 약간 꿀리는 건 사실이에요. 박근혜가 더 인간미에서는 괜찮반이다. 아, 더 좀 냉혈한 같은 그런 에, 느낌? 아, 에. 그래 봐요. 이렇게 다 거의 우열이 가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뭐 억지로 하실 필요 인정한 없고. 건 인정해야 돼. 억지로 우기면 안 돼. 그렇지. 다음에 국민을 대하는 태도. 불통. 박근혜가 훨씬 더 나쁘죠. 이명박은 어땠는데요? 이명박은 촛불 집회하고 나니까 그걸로 묵사발 만들어놨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내는 이 세련됨이라고 할까? 이명박은 촛불 집회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렇지. 노래도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공포심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근데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도 부르고 박근혜는 듣긴 했을까? 아니 거울방. 그래도 최소한 이명박은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촛불 시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다. 저것은 쥐새끼는 감정이 있다. 닭은 없다. 이건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닭은. 거울방 그 안에 있으면 아.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바쁘지 사방으로 보기가. 그래서 닭은 박근혜는 그거를 아마도 모르거나 외면했을 경우가 높고요. 이명박은 그것을 보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저 배후 세력을 밝혀야 돼. 저 양초를 누가 사줬어? 그 자금을 밝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갔거든요. 아주 치졸하고 나쁜 놈이죠. 근데 박근혜는 그거 자체도 할 그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쁘다기보다는 멍청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나쁘다는 그게 더 거니까. 나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답을 할 수 없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대한민국 경제 답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가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라는 면에서 보면 이명박이 진짜 나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박근혜의 정치 철학은 각자 도생이었죠. 국민들이 느끼기에. 예. 그나마 그냥 돌아갔어요.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알아서 돌아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하든 택시기사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먹고 사는데 나 혼자 먹고 사는데 그냥 집중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명박은 그 못 사는 사람들의 돈주머니까지 털어서 엄한 데들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파탄을 냈죠.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모든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가 갖고 갔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나쁘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명박 때 학습 효과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다들 어떻게 지금 살아남니 하면 이명박 때 했던 것을 조금 더 지금 하다 보니까 살아남지 않았나라는 말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더 나쁘다. 아니죠. 그랬는데도 그때는 그나마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죽겠다 해가지고 그 촛불이 그 정도로 혁명이 난 거잖아요. 이게 좀 너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명박 그 시절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측. 공무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정책을 이렇게 실행하는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거 외부에서 파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지적하고 예상하고 뭔가 뭐 경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안 했거든요. 일을 자체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인정.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돼서 결국에는 그 국민들이 알아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나쁜 걸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내버려둬서 일이 안 돌아가도록 이게 한 사람이 누가 더 나쁜가? 결국에는 나는 그네 편이죠.
저는 많은 분들이 박근혜가 의도가 없다, 멍청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도 믿어요. 박근혜가 의도가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나는 내가 잘한 곳으로 들어갈 거고 나는 이 나라의 공주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내 나라에 있는 것은 다 내 건데 거기에 있는 돈을 내가 주물르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악이라는 거죠. 그 기본 개념 자체를 없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결정적일 수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어느 쪽이 더 부패했다고 느끼세요? 그냥 느낌만 인상평만 말해봐요. 박근혜. 더 부패했다? 네. 부패로 따지면 부패 지수는 이명박이 훨씬 높죠. 돈의 규모가 크다 느껴지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이거를 우리가 박근혜를 바라볼 때 이거는 부패라는 개념보다는 국정농단이라는 쪽으로 바라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부패가 따라갑니다. 반드시 돈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흐트러뜨린 자예요. 그거는 법으로 보면 이명박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이 부패 지수라는 거를 보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말아먹은 거는 이명박이다. 박근혜는 그냥 그 뒤에 그거에 수혜를 받은 정도. 그러니까 제가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었던 게 이명박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찌가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한 번 움직이는 그 돈의 단위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나오기 직전까지 파고 조사했던 건 중에 하나가 그 해외 자원 그 개발 중에 그 자마이카 전력망 인수 사업을 그 제가 파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시지. 뭐 자료는 지금 뭐 언론 그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많이 그 보도 자료도 썼으니까. 그런데 뭐 그때 기본적으로 결제액이 3천억, 뭐 추가 투자가 7천억, 뭐 보충 투자가 2천억,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 커미션 떼먹는 그 중개 브로커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그 큰 덩어리 돈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빼먹는 걸 부패라고 치면 커 보이는 건 이명박이 확실히 큽니다. 근데 그 박근혜 시절의 부패는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 밥그릇, 단순히 내 일자리, 그리고 그 어떤 권력자, 내 라인, 줄서기 이런 걸 통해서 내 한 목숨 살려내는 이런 방식의 부패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각성으로 보면 둘 다 심각하죠. 근데 이거를 제자리로 돌려놨을 때 그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행복감, 안도감 이런 것들은 박근혜가 그 흐트러 놓은 이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설득됐어요. 근데 보통 그 부패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금 거래, 그러니까 1대1이 그러니까는 그 개인 A가 개인 B라든지 아니면 기업 A가 개인 B하고 하는 1대1에 하는 거래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보면은 우리 글로벌 뉴스를 참고하세요. 도둑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고봉의 부패예요. 정부가 하는 부패가 있습니다. 그걸 박근혜가 한 거예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전 세계가 자기의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데 본인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여기 하나를 시작했어. 근데 A가 B를 물어오고 B가 C를 물어오고 근데 B가 거기서 파생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명박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있으면 이게 잡을 수가 있는데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것은 정말 캐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나쁘다는 이미지가 악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좋다 나쁘다에 나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거든요. 이명박의 느낌은 사악하다 느낌이 강하지만 박근혜의 느낌은 무능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 느낌 속에 그게 대통령에 있던 자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나쁜 행위인가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여러분들께 토론을 붙이고 지금 범국민적으로 지금 중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의 결론으로 좀 이제 다시 좀 조금만 돌아가자고 하면
박근혜는 그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판이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막 2번, 3번씩. 예. 계속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박근혜는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에 못지않은 어쩌면 훨씬 더 능가할 수도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은 지금 멀쩡하게 딴소리 뻥뻥 해대면서 지금 뭐 4대강 쉴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항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 이명박 찍었다는 사람, 박근혜 찍었다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명박이는 왜 안 잡아가냐? 왜 사법 처리 안 받냐? 저번에 4대강 이야기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지들끼리 지들 비리라고 감사해갖고 이렇게 다 내놓아. 처벌받는 기업이 있긴 있어. 구색은 맞췄어. 근데 실제로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고요. 기업들만 뭐 처벌받는 형태였었거든요. 4대강만 그렇습니까? 안 파서 그렇지 지금 한참 이명박 말 박근혜 초에는 자원외교나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예, 됐었고요. 엄청나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결론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잡혔으니까. 정권 내줬으니까. 저는 초반에 마차님이 제대로 된 결론을 저는 냈다고 봐요. 박근혜가 이명박보다는 덜 나빠요. 어리숙했으니까 뭔가 자기 국민한테 탄핵 당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목표는 이제는 박근혜가 아니고 이명박이 아닐까요? 사실은 그 이명박을 잡으려고 막 투쟁하다가 박근혜라는 부산물 때문에 늦춰진 것뿐이야. 우리의 목표가 박근혜가 아니었다고요. 이명박을 잡기 위해서 뭔가 하다가 못 잡은 거예요. 부정선거로 되치기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네. 말이 좀 설득력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명박이 더 나쁘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한쪽 편은. 원래 우리 그 구호가 이구 박태였었잖아요. 네. 2구 바꾸까지 갔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구 박구였었는데 근데 제가 어린이날 단순하게 어린이날에 청와대에 초청받았던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오, 디테일 이런 거 좋아. 아.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 초청받은 아이들이 대접받은 게 유기농 과자라던가 예. 달콤한 전통 음료 같은 거, 그리고 권양숙 여사와 같이 주먹밥 만들기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해준 얘기가 무슨 일이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명박으로 와서 보면요. 이때 초청받았던 아이들이 대접받은 게 마트에서 파는 과자, 그리고 착색 음료.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 안 사주는 과자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소량이었고. 그것부터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때 이명박이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광우병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예요. 어제 어른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어린이분들 나쁜 어른들에게서 지켜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애들한테 심어주는 뭔가 무의식적으로도 심어주는 가장 나쁜 식으로 세뇌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때 당시의 기사를 보면요. 댓글들이 다 지랄하고 있네. 이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를 보면요. 박근혜 청와대 어린이날까지만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동심 파괴가 나옵니다. 여기서 박근혜가 갑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가장 핫했던 게 이미 SBS에서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이 화면 자체가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물어봐요. 저기 이거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하고 어린이한테 물어보니까 아기가 엄마라고 대답을 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실까? 이거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수박을 만들었어요. 그래, 수박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수박 같지가 않은데? 이런 것만 봐도 딱 새 대통령의 단순한 면만 봐도 그냥 바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3대1로 하고는 기분이네. 자꾸 박근혜 쪽으로 가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재미삼아 한 거였는데요. 너무 진지했거나 너무 가벼웠다고 해도 정치자분들이 저는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박근혜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너무 좋은 게 있어버리니까 박근혜가 재판 받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언론이 보도해 줄 뿐이지. 예. 뭐 잘 계속 받아. 뭐 몇 년 받든가 한번 볼게. 뭐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사실은 뭐 세월호도 그렇다 그러지만 직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죽인 전 이명박에 대한 그 증오심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이명박은 자기의 나쁜 점을 가리기 위해서 박근혜를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게 이명박의 제2차 가해라고 봐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건 첫 번째고 그 뒤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박근혜라는 바보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참사 같은 일이 또 더 일어났다고 좀 보는 뭐 그런 구조 속에 있다고 봐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말 듣는 가운데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더 나쁜 놈이구나. 근데 그 새끼는 지금 아직 감옥에도 안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론이 났어요. 뭐 제 생각에 이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의견들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쯤까지 했으면은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아이디를 여러 개 파셔가지고 좋아요 여러 번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막 인사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훈훈한 미담들 내주고 하는 것이 머무를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명박 사법 처리하라.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지금 토론 중에 깨달았고요. 이명박이 더 나쁘다에 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가을쯤 되면 네.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겁니다. 음. 아, 명박이가 이 새끼가 이런 일까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충 제목을 보고 대충 뭐 흐지부지 결론을 내릴 줄 알았던 분들에게는 반전일 겁니다. 이 토론의 결론은 확실히 났습니다. 이명박이 더 나쁘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박근혜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박근혜 이제 너네야, 너네.